안녕하십니까. 2023년 새해 시작과 함께 여러분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금연은 늘 세우는 계획일 것이고 금주도 있겠고요. 그리고 내 집 마련, 취업, 건강하게 한 해 지내고 또 돈 많이 버는 그런 한 해를 꿈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올 한 해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지 무척 궁금한데요. 그래서 저희 KBS 광주방송총국이 신년기획 특집으로 물음표, 느낌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를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안녕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도민들 사이로 또 나오셔가지고 의미가 남달랐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새해 인사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전남 도민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소망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희가 있는 이곳이 일반 스튜디오가 아니라 지금 순천에 있는 카페를 찾았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카페를 김영록 지사께서 추천을 하셨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해 제가 한번 방문을 했는데 디자인이랄지 완전히 신개념이잖아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이런 그 문화를 조성하고 있고 또 이 도심 재생 사업을 통해서 우리 좀 구도심들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살려내고 그동안 갈 곳이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서로 소통도 하고 청년 문화를 만들어내고 나아가서는 미래에 대해서 창업과 디자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됐습니다. 정말 많은 물음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수없이 이제 지사님께 물음표를 던질 텐데 그 물음표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내놓으실지 무척 궁금하고 그 답변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가슴속에 어떤 느낌표로 다가올지는 이제 전적으로 도지사님 책임이니까 네, 이 시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저희가 좀 만나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게 전라남도와 함께 떠오르는 대표 키워드를 저희가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무궁무진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는데 여러 가지 관광과 자연의 선물, 산업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남하면은 관광이라는 테마를 빼놓을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전남 방문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남도가 올해 목표로 국내 방문객 1억 명, 해외 방문객 3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모한 도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관광객 1억 명, 해외 관광객 300만 명 유치하겠다. 이것은 민선 8기, 그러니까 앞으로 4년간 하겠다는 건데 4년간. 전라남도 방문회를 올해 내년에 하니까 1억 명은 쉽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4년 안에 달성할 것이다. 300만 명은 지금 현재 숙박시설이 1만실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한 1만실 정도 더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짓고 있는 주요 숙박시설이 한 거의 9,000실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숙박시설이 늘어나면은 그런 불편도 많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외국인 관광객을 300만 명까지 저희들이 모셔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단기적인 꿈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전라남도의 관광 자원을 많이 풀어보겠다라는 그런 의도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NS를 좀 봤어요. 전남을 찾은 여행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보다가 전남 지역 관광객들이 SNS에 남긴 댓글 중에서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일단 들어보고 정말 그 관광객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장점만 있었을지 아니면 의외로 단점이 많았을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한데 그 내용들을 들어보고 김영록 지사의 답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비대면 여행지로는 정말 최고. 해외 여행지에 뚫리지 않은 경치는 보고만 있어도 황홀 그 자체.
천천히 쉬어가는 여행을 떠나려면 전남으로 무조건 추천합니다. 섬이나 작은 소도시는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요. 섬이나 작은 마을로 여행 갔을 때 갑자기 아프면 주변에 약국이 없어서 상비약 구하기 어려워요. 죄다 어딜 가도 빛 축제, 케이블카,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곳이 없음. 대학생 같은 젊은 여행객은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데 지방 여행은 대중교통이 불편한 택시나 데이 투어를 하고 싶어도 단체 여행객에 비해 비용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어요. 저는 사실 전남 관광의 매력 얘기를 하면서 장점만 수두룩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직접 와서 경험한 분들의 그런 불편함도 있었거든요. 좋은 장점으로 거꾸로 이렇게 보면은 그 자연 환경이 굉장히 아름답고 아기자기하고 어머니 품 같은 곳이기도 하지만은 또 역으로 뒤집어 보면은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든지 네. 아까 뭐 약국 상비약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이제 관광을 하시면서 좀 이제 감안을 해야 되실 부분이고 아까 대중교통이 불편하다고 그랬죠. 남도 한 바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송정역에서 남도 한 바퀴 버스를 타면은 주요 관광지를 다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는 프로그램인데요. 굉장히 그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값도 저희 전라남도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값이 쌉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불편하신 분은 남도 한 바퀴를 이용하시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으로 어떤 분들은 전남에 와서 너무 인구가 뻑적뻑적하지 않으니까 너무 좋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어머니 품 같다, 힐링이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값을 살려가도록 하고 해외 여행지에 끌리지 않다. 그 정도로 이제 경관이 수려하다라는 말이 되겠고 경치는 보고만 있어도 황홀 그 자체다. 천천히 쉬어가는 여행을 하려면 전남을 찾아라. 근데 이 내용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 그래 가서 너무 좋아 그래 너무 정말 해외 여행지에 꿀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자 그러면 다 봤으니 가자라고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 봤으니까 이제 가서 다른 데서 가서 돈을 쓰자. 그러니까 전남 지역에서는 관광을 하는데 돈을 많이 안 쓴다라는 통계가 또 나와 있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자체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뭐냐면은 자연환경 좋고 그다음에 다음에 뭘 한 가지 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콘텐츠가 좀 부족하다 하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어서 이제 그런 콘텐츠를 많이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50대 이상의 관광객들이 가장 지갑을 많이 여는 데가 어디냐 했을 때는 17개 시도에서 전라남도가 제일 높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전라남도가 좋긴 하고 전라남도 와서 요즘에는 그 좀 비싼 음식도 한정식도 지갑을 다 열어서 이렇게 체험해보고 가시니까, 네. 그렇게 하시니까 50대 이상 관광 소비 지출 1위는 깜짝 놀라시겠습니다만 전라남도가 1위입니다. 네, 우리가 몰랐던 정도 사실이네요. 예.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하자면은 가장 또 전라남도에서 기대하고 있고 이 지역을 찾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열리는 2023 순천만 국가 정원박람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 많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세계적인 정원 박람회를 표방을 하면서 또 내신도 귀한 가운데 순천 전체 도시 전체가 이제 정원이 되는 정원이 거죠. 되는 거죠. 예. 그런 개념을 가지고 순천시에서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 축제도 하고 뭐 EDM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축제를 또 매월 곁들여 가면서 한 800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더 많은 우리 국민들 또 해외 관광객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박람회는 뭐 정원문화의 확산에도 기여를 했고 또 국가정원이기 때문에 많은 분께서 찾아오실 텐데 또 무궁무진한 자원 중에서 자연의 선물 갯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갯벌의 이제 중요성을 요즘에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뭐 경치가 좋다, 정말 바닷가 같은 갯벌이 좋다, 뭐 이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갯벌에 있는 생물의 다양성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다음에 갯벌은 탄소를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산소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환경 기후 변화 차원에서도 갯벌의 가치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의 그런 갯벌의 가치, 특히 우리 전남의 갯벌, 순천, 보성, 그다음에 신안 쪽의 갯벌이 워낙 다양한 가치가 있고 잠재력이 풍부해서
UN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됐는데 우리 전라남도 갯벌이 90%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쪽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순천만 국가정원이거든요. 국가정원에 더 바닷가로 갯벌 쪽으로 나가면은 앞으로는 국가 갯벌 정원이 들어선다. 갯벌 정원이 그러니까 보성 쪽의 갯벌, 순천 쪽의 갯벌 합쳐서 국가 갯벌 정원을 만들어서 갯벌을 보존함과 동시에 체험할 수 있고 또 갯벌의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공원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얘기들이 남아 있을까 싶을 정도의 전남의 자원은 무궁무진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첫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 제가 눈에 띄는 게 사실은 무궁무진도 무궁무진이지만 반전전남이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이 전남은 사실 낙후된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예. 제가 이제 요즘에 그런 부분을 좀 일부 강조합니다만은 네. 17개 시도 중에서 GRDP 순위를 보면은 전라남도가 약 80조 정도 되는데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8위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거의 중간 이상, 중간 이상이 중간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 GRDP 전국 4위, 근로자 급여 평균 소득 전국 9위입니다. 그다음에 또 더 깜짝 놀랄 것은 사업 소득을 통계청에서 발표했는데요. 네. 이 사업 소득은 전남이 전국 1위입니다. 아, 그래요. 전남 네. 전국 1위이기 때문에 들으면 깜짝 놀라죠. 항상 네. 우리는 못 산다 하는데 그런데 왜 근데 못 사게 느껴지느냐? 네. 개인 소득은 한 뭐 15위를 하기도 하고 13위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17위를 하기도 했는데 그건 거의 하위권인데. 네, 하위권인데 그러면 왜 그러냐? 봉급은 여기서 받는데 주소가 광주가 있다든지 서울에 있다든지 아. 네, 그래서 이제 역외 유출이 전라남도가 한 19조 됩니다. 그리고 서울은 역외 유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만히 있는데 돈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게 한 40조, 경기도는 30조. 그러니까 우리가 농촌 지역인 전라남도랄지 경북이랄지 이런 지역에서는 수도권의 자연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역외 유출이 되는 거고 수도권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역외 순유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가난하게 느껴지지 않나. 그렇지만은 실제 전라남도 알고 보면은 결코 못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우에 가서도 그 이야기 했더니 항우분들이 깜짝 놀라요. 아이고 전라남도 하면 우리 고향이 제일 못 살구나 안타까워서 항상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군요. 예.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지방자치가 제대로 돼서 지방에서 생산되는 게 그 지방의 지역 경제에서 선순환이 되는 그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것이 수도권 위주의 경제 정책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대발상, 대전환 그런 국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획기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이런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산단과 관련해서도 반전 전남의 매력이 있을까요? 전라남도는 산단이 지역이 공업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산단이 남아 돌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동부권의 여수, 광양, 순천 이쪽에 산단들이 사실은 좀 부족한 형편에 있고요. 여수 국가 산단은 진즉에 부족해서 좀 그렇죠. 증설해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 그래서 광양의 세풍 산단이랄지 또 순천 쪽의 율천 산단을 추가적으로 한 30만 평, 20만 평씩 더 추가적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국가 산단 이번에 에타 통과됐어요. 그것도 36만 평 이렇게 산단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에너지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이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산단이 부족해서 이제 산단도 대거 확충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모아서 함께하면서도 첨단 산업을 유치해야 된다. 첨단 산업 중에서도 반도체 특화 단지를 우리 강주 전남에 유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건 꼭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산단과 관련해서는 우주 산업 클러스터와 함께 일반 산단이 없는 고흥 지역에 국가 산단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죠. 그만큼 또 우주 산업의 메카가 또 전남 지역이 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그 고흥 지역에도
이제 발사체 클러스터가 들어서게 되고 또 발사체 투과 3단이 들어서게 네. 돼서 앞으로 공지역도 민간 우주 산업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전남 도민들께서는 이런 반전 전남이라는 카드가 있었으니까 좀 어깨 좀 피고 올한해 네. 당당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사라지다라는 키워드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내용이죠.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 위기까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지난 2004년에 인구 20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인구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요. 전남 지역의 22개 시군 가운데 16군데가 인구 소멸 지역에 속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보면서 내 고향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지켜보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올해부터는 또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시행이 됐는데 그런 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예,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고향에 이렇게 기부금을 내게 되면은 세액공제를 10만 원까지는 무조건 받습니다. 네. 세액공제를 받고 또 그 이상을 내더라도 세액공제 일정 세액공제도 받고 이제 저희 지역에서는 답례품으로 기부금의 30%까지 답례품을 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통해서 아마 전라남도는 한 400억 정도가 앞으로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이제 전라남도가 향후들이 굉장히 단결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전라남도가 가장 많이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금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전라남도 관계 인구를 많이 늘려야 되잖아요. 전라남도에 여행 왔는데 나는 전라남도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우리 전라남도 사랑의 서포터스에 가입해 주세요. 그러면은 전화번호하고 사는 지역만 입력을 하면은 사랑의 서포터스에 가입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전남에 오실 때 예를 들면 숙박업소 할인도, 가맹업소 할인도 해드릴 수 있고 관광시설에 입장할 때도 일정 부분 할인을 해준다든지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는 초기 단계에 있는데요. 앞으로 100만 명을 전남 사랑의 서포터스 100만 명을 저희들이 유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라남도 인구 181만, 관계 인구 100만이 되면은 281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정기관에 우리 전라남도청에 고향사랑과가 생겼습니다. 네, 고향사랑과. 그래서 고향사랑과에서는 우리 국민들, 우리 향우님들이 전라남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 청년들이 정착을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전남으로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우선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인구 유출의 80%가 청년이거든요.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이제 앞으로 민선 8기 4년 동안에 3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30조 원의 투자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지역에 뭔가 창조적인 혁신 산업을 만들어내고 또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 첨단 산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큰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청객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청년들이 꽤 눈에 띄는데 과연 우리 방청객들께서는 도민들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지 우리 청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조건이면은 전남 지역으로 내가 가서 살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은 한번 좀 발표를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군기 순천대학교에 재학 중인 재학생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먼저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이 보장된 기업들의 유입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일자리와는 크게 관련은 없지만 여러 문화복지 시설과 전문 의료 시설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된다면은 많은 청년들이
지역에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순천대에 다니고 있었는데 졸업하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순천에 꼭 꾸준히 살 거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충족됐으면 좋겠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이제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새로운 안정적인 직장 그것을 좀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첨단 IT 산업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제가 볼 때 아까 관광 산업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뛰어들 수 있으면은 한번 좀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 이제 욕구가 이제 청년들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가 예전부터 애양이라고 했단 말이죠. 네. 애양이라고 했는데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되면서 문화 수도까지도 다 서울이 돼버렸잖아요. 문화예술인도 서울에 살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문화예술 분야도 필요하다면은 그런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고 전라남도는 그렇게 할 각오가 돼 있다. 근데 지금 도민 여러분께서는 지사님께 뭐 이제 여기서도 스튜디오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사님께 묻고 싶은 얘기 또 듣고 싶은 얘기가 상당히 많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밖으로 나가서 시민들을 먼저 만나고 왔습니다. 그럼 시도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점이 궁금한지 저희가 함께 영상을 보고 이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참 잘생기셨더라고요. 잘생기셨는데 기왕이면 우리 노인들이 집에 가면은 조금 더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훨씬 더 우리가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기 와서 있는 것이 굉장히 행복해요. 그런데 노후 대책에 수립 안 된 노인들은 일자리가 있어가지고 그 돈으로 생활이 좀 여유롭고 남에게 눈치 안 보고 잘 살았으면 싶은 그런 욕망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언니. 어떻게 잘 먹었어? 돈 많이 바쁘지 말고요. 새해 복 많이 받고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고생하십니다. 예, 아픈 일 없죠? 예, 낮에 매출 좀 올렸어요? 전통시장이 살아야 순천시 경제가 산다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웃장이 살아야 순천시 경제도 살고 순천시 경제가 살아야 전라남도도 발전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전라남도에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니까 현대화 시설되어 있는 뭐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마트 그런 위주로 많이 손님들이 가다 보니까 우리 재래시장은 조금 많이 분위기가 좀 많이 삭막해졌다. 우리 앞으로 좀 젊은 분들이 좀 유입되게끔 장사를 하게끔 좀 그 지자체에서 좀 노력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조금 더 우리 고객들이 이제 찾아오는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해방되었으면은 그게 바람이고요. 또 젊은 사람들이 또 애들 교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10배라도 더 벌었으면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효과 올려줄 거이만 안 올려주고 나락값은 효과 올려줘야 돼요. 밥은 안 먹고 못 살거든. 그러죠. 우리 동네에서 농사진 사람이 나 늙은 사람이 나 한나네. 그리고 한 집, 두 집인가 밖에 안 돼요. 전부가 다 내놔버리고. 비어놓은 땅에 애들이 왔으면 좋겠어. 비어놨어도 애들은 안 왔으면 썩었어. 왜? 농사진 거 남은 것도 없어. 힘든 게. 나하고 산 것도 지겨운. 그러지. 금방 하신 것 같이 농사도 그러고 애들 또 알바할 때도 없고 뭐 할 때도 없고 이러하니까 애들 좀 잘 살게 해주고 좀 저기 해주면 좋겠어요. 취업률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또 건강하시면서 도민을 위해서 멋진 정책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저 노인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장사도 잘 되고. 잘 봤습니다. 네. 끝에 사랑의 하트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노인 돌봄과 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아까 집에 가면 너무 누가 도와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네. 말씀까지도 하셨는데 이제 집에 갔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게 돌봄 서비스거든요. 돌봄 서비스인데 돌봄 서비스가 다 안 된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AI 로봇까지 나와서 AI 로봇이 어르신들을 집에서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또 말벗이라도 대줄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는 계속해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일자리가 이제 굉장히 더 큰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우리 전라남도는 일자리 예산을 매년 지금 계속 늘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한 5만 명 어르신들 일자리를 5만 명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지난해보다도 지금 5천 명 정도 더 늘려서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그나마 작은 소득이라도 이렇게 올리면서 소일할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상인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라남도는 1조 원 이상의 지역화폐를 그대로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아까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거 10배라도 더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3배 정도 더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이 할 수 없는 분야를 결국 누군가는 와서 해줘야 되는데 결국 젊은이들이 농촌에 와서 경제적인 수입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저는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 농업의 첨단 스마트화, 기계화 이렇게 되는 각도에서 본다 하면은 앞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도 밝다. 옛날처럼 그렇게 정말 힘으로 농사 짓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IT 스마트화되는 농사를 생각한다면은 10년, 20년 후 농업은 지금과 또 많이 다를 것이다. 발상을 좀 다시 전환을 해서 본다면은 우리 젊은 분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KBS 광주방송총국 신년 특집 물음표 느낌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3가지 키워드로 정말 지사님께 많은 물음표를 던졌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저희 관객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분들께서 많은 물음표를 남기셨습니다. 지금 그 물음표들을 한번 같이 보고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그것을 다 이렇게 직접 다 써주셨어요. 근데 너무 많은데 이 중에서 다 들어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체로 보면은 뭐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 해도 됩니까? 그거를 선택하시려고요? 예, 예. 네. 구해줘 농촌 어느 분께서 앞에 계시는 분께서 질문을 쓰셨군요. 예. 어떤 의미일지 농촌을 구해달라는 의미. 아까 뭐 농촌 얘기 앞서서 많이 했는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순천에서 지금 29년째 유기농 벼농사를 짓고 있는 지구를 지키는 농부 현영수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농부, 네,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남도는 농업인 공익수당을 신설해서 지급해주고 있고 또 벼농사를 짓는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경영안정 대책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또 각 품목별로 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농업인에 대한 정책은 제도는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조금 아쉬운 것이 그럼 이 3번째인 농촌에 대한 대책이 조금 미흡하지 않는가. 우리 농촌은 현재 상수도, 또 하수도, 또 교통 문제 등 이게 주거 환경이 도시보다는 훨씬 열악한 게 이제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전라남도로 많이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영상도 그렇게 있었는데 결국은 이러한 청년들을 우리 농촌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이 청년들이 우리 농촌에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하는
농촌에 대한 그런 정책들도 한번 저 살펴서 이렇게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시사님께서 대책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농부, 방금 말씀하신 분은 지구를 지키는 것보다는 우리 농촌의 주택을 지키고 싶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이제 과거 새마을 사업을 통해서 일부 주택 개량 사업도 하고 마을 안길 포장 뭐 이런 부분들을 했지만은 과거 있는 그 농촌 그 마을 형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농촌의 어떤 구조 개선, 리모델링 사업들이 안 된 겁니다. 저는 지금 방금 말씀한 부분이 딱 맞다고 봐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 농촌이 꼭 해야 될 사업이 농어촌 리모델링 구조 개선 사업이다. 그래서 줄어드는 인구에 맞춰서 이런 마을들을 재정비하고 그 마을이 빈집이 많은 마을은 통합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농촌의 경관부터 시작해서 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농촌 리모델링 사업이 돼야 된다. 저는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도지사이기 때문에 찬성만 할 게 아니라 뭔가 말로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정책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하는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아, 노력만 해보시겠다. 네.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사업에서 국가적 과제와 함께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네, 역시 우리 농촌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으나 근본적인 네. 개선이 필요하다 이거죠. 보완적인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농촌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계속 국가가 함께하는 걸로 구해줘 농촌에 대해서 이번에는 제가 한번 골라볼까요? 지금 보면은 오벤져스라는 게 있는데 둥지를 틀어봐라는 게 조금 궁금한 게 둥지를 이게 틀어봐? 무슨 내용일지. 둥지를 틀어봐에 대해서 쓰신 분이 어디 혹시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고요. 예. 지방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고급 전문 인력을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남도 차원에서 이 대학과 어떤 산업계하고 같은 연계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저는 4년째 광양에서 사업 중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사업 확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저희한테는 공장 설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지사님께 어떻게 보면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도내의 유휴 부지를 공장 부지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방법이라든지 그러한 대출을 좀 더 장기적으로 나눠서 갚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다면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예. 우선 고급 인력 확보 차원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하고 지역 혁신 플랫폼이라는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하면서 공모 사업인데요. 전라남도하고 강주 광역시가 또 굉장히 많이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장 부지 문제인데요. 지금 전라남도에 공장 부지가 사실 좀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북권에 일촌산단이랄지 세풍산단 이런 데 이제 추가적으로 산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산단이 꽤 비쌉니다.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보조금을 줍니다. 전라남도는 일정 부분에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뭐 5억 범위 내에서 입지 보조금, 또 시설 투자 보조금, 또 뭐 고용 교육 보조금 이렇게 하면 한 10억 정도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자금도 받을 수 있는 길도 있고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우리 전라남도 함께 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사님께서 또 하나 뽑아주시면 좋겠는데 중국 며느리 개천에서 용나기. 아, 이 두 개 좀 궁금하신가 보네요. 네, 그러면 일단 개천에서 용날까? 개천에서 용날까? 네, 내일의 에너지 개천에서 용날까? 어느 분이신지. 네, 그러게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학생회장 장현규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올해 2기를 맞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켄텍을 비롯하여 전남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고급 인재 유치와 또 교육을 통한 육성이 정말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정말 좋은 우수한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고 또 그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여 다시 전남도에
선순환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 선순환 사이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이 잘 와서 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과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켄텍의 공공형 대학으로서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등 우리 전남의 에너지 신산업을 위한 신기술에 대한 전남도의 방향성과 또 도지사님의 생각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역시 머리가 참 똑똑하신 분 같습니다. 저 질문을 하실 거를 이제 다 이제 말씀을 잘하시는데, 네. 지역에 선순환되는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생이 되고 싶다. 지금 그런 말씀 아니에요. 네. 얼마나 장한 말씀이에요. 네. 우리 전라남도를 걱정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학생. 한국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공대 또 각 에너지 기업들도 와서 거기에서 연구 활동도 하면서 연구 성과를 가지고 그것을 제품화, 상업화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클러스터 단지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제 같이 협업을 할 건데요. 저희 전라남도와 나주시에서 1,000억씩 2,000억을 10년간 지원하기로 해서 그 프로그램은 확실히 이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한국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해서 최첨단의 연구시설,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도 지금 유치하도록 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인공태양 핵융합 연구센터도 한국에너지공대에 앞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어떤 혁신적인 에너지 혁신 기술이 이렇게 일어나고 도내 대학들도 연계해서 한국에너지공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되 다 함께 가야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역 선순환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공대를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을까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아까 또 짚어주신 게 그 중국 며느리의 중국 며느리. 특별한 상담소 중국 며느리라는 키워드를 꼽아 주셨는데, 이거는 어느 분께서 또 적어주셨을까요? 손을 번쩍 뜨셨는데 우리 여성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서 애 셋을 키우고 있는 중국 며느리입니다. 네. 저는 이제 큰애를 고등학교 보내면서 제가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애 때부터 고교 학점제로 이게 또 정책이 바뀌었더라고요. 혹시 도지사님 세특이라고 아시나요? 모르시죠? 세특. 세특이요? 학생들이 예전에 생활기록부를 선생님들이 적어주셨잖아요. 네. 지금은 학생들이 자체로 적어요. 근데 이런 거를 학부모가 서포터를 해줘야 되는데 아는 것이 너무 없다 보니까 도움을 줄 수가 없는데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또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요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진로 상담, 특별한 상담소를 좀 마련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녀가 이제 한국에서 적응하고 교육 과정을 익히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라는 말씀이셨어요. 네. 그래서 아주 중도 입국 자녀나 또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한 상담소를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교육감님 소관의 업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교육 분야는 사실은 저도 내용을 잘 모를 정도예요. 왜냐하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진로 상담, 진학 상담만큼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말이 좀 서투른 분들한테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교육감님하고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나서더라도 이런 문제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꼭 강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하면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주 많은 질문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 말씀을 더 하시려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전에 전남 인구가 182만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중에 학생 수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22년도 20만 명 정도예요. 거기에 다문화 학생이 5%가 됩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마 저 같은 고민을 가진 학부모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주 강력하게 네. 예, 강력하게 접수했습니다. 예. 네, 예, 잘 나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정말 많은 질문들이 남았는데 저기가 시간 관계상 하나만 제가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심비 여행, 로컬 여행 큐레이터 분께서 쓰신 건데 가심비 여행에 대해서 뭔가 조금 하실 말씀이 있으신 듯 싶습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전남 여행의 문제점으로 특색 있는 여행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들렸었던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보면 분명히 특색 있는 여행들이 많이 있는데 도지사님도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 루트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서울권에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행 관련돼 있는 플랫폼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네트워크 자체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프립이라는 사람과 연결이 되는 것도 어렵고 일단 그 플랫폼이 있는지도 어렵고 또 거기에 업로드하는 수수료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저희가 쇼핑몰에 업로드할 때는 수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교육 같은 걸 해주는 것처럼 조금 지역에 있는 여행 관련돼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에게 이런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업로드하는 수수료 지원들을 많이 해주신다면 정말 타지에 있는 여행객분들이 전라남도를 여행했었을 때 좀 지역의 특색이 담긴 여행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요즘 사실 여행 트렌드가 마음에 들면 여행을 가잖아요. 멀리 됐든 그 차를 운전해서 가든 아니면 택시를 타든 내가 정말 원하는 곳이면 멀리 떨어져도 가는 여행이 됐는데 이런 접근성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혹시 이런 교육이라든지 수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여행 가면은 그 지역에 어떤 여행 그 투어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데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다. 거기도 워낙 또 수수료가 비싸니까 그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듯 싶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저희들이 이제 농수특산물 같은 홈쇼핑에 입점해서 이렇게 할 때 수수료가 비싸잖아요. 이게 수수료 지원을 해준다든지 예를 들면 포장재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여행업계에 그런 스타일의 지금 수수료 지원이랄지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 그런 뜻 아니에요? 예,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농수특산물만 하는 게 아니고 여행도 앞으로 관광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좀 좋은 그 제안 내용을 좀 서면으로 주시면은 제가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 나가시기 전에 적어가지고 드리면은 좀 더 발전적인 답변을 예.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관객들과 함께 궁금한 점들 몇 가지만 추려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도민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많아진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올해 전라남도는 더 밝고 희망찬 그런 한 해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2023년 새해 신년 기획으로 마련한 물음표 느낌표. 지금 순서는요. 이제 민선 8기 김용록 지사가 앞으로 이끌어갈 도정의 방향과 철학을 좀 더 꼼꼼하게 지시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전라남도가 꼽은 키워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직접 발표를 하실 텐데요. 그 키워드는 대도약 전남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김용록 지사의 대담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라남도 방금 키워드를 세계로 응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쉽게 말해서는 대도약 전남입니다. 우리가 대도약 전남을 위해서는 세계로 응비하는 전라남도가 되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우리 자부심,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세계로 뛰자. 우리나라 지도를 거꾸로 놓고 이렇게 보면은 태평양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가장 선도적인 위치, 가장 앞선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전라남도 세계와 함께 호흡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뛰자는 그런 의미로 세계로 응비하는 전라남도 대도약 행복시대 이렇게 전라남도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대응시대, 에너지 대전환시대 모든 것이 대전환되는 그런 역사적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이것이 위기이기도 하지만은 큰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남겨진 땅이라고 했지요. 그 남겨진 땅이 이제는 정말 여건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회의 땅이고 미래의 땅으로 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전라남도를 지금 잠재력을 크게 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슬의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하나하나 이제 정책화해서 미래 첨단 산업을 유치를 하고 또 재생에너지를 잘 이렇게 개발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고
또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도 세계적인 프로젝트로 우리 전남, 경남, 부산, 광역시 함께해서 세계적인 프로젝트로 이렇게 다시 거듭 태어나도록 만들어서 세계인이 찾는 전라남도가 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현실에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대도약을 해야지 무조건 하늘로만 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의 농수산업, 생명산업, 우리의 강점을 잘 살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농업도 이제는 스마트화, 미래산업화, 수출산업화를 통해서 미래를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는 전통적으로 대동세상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항상 지향해 왔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도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서로 돕고 서로 이렇게 희망을 나누면서 따뜻한 행복 공동체 전남,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모두가 함께 그것을 돕는 복지 기동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따뜻한 행복 공동체 전남이 될 수 있도록 올 2023년 한 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을 제일주의로 항상 모시면서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전라남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올 한 해 모든 일들이 다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전라남도와 함께하는 우리 전라남 도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저희 물음표 느낌표 시간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물음표를 많이 받으셨는데 도민 여러분께서 느낌표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물음표를 많이 주셨는데요. 잘하자는 그런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물음표를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오히려 제가 격려를 받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격려와 함께 올해 2023년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전남을 향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3년 새해를 맞아서 KBS 광주방송총국이 신년 특집으로 마련한 물음표, 느낌표 오늘 첫 시간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함께했는데요.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넘어서 또 전 세계와 경쟁하는 전남 지역의 비전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전남 도민 여러분과 함께 더 높이 또 더 멀리 비상하는 전라남도를 응원하면서 이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